네, 당대표 정지된 이준석 끝까지 묵리불이나 20회 성상납 의혹 추가 징계 청구 및 구속수사 예정. 이준석에 대한 당원권 정지 6개월이 났습니다. 당원권 정지 6개월이 났는데 이놈이 뭐 끝까지 묵리를 부리는 거죠. 끝까지 나는 뭐 당권을 보류시키겠다 일단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원래 자기와 관련된 부분은 이해충돌 때문에 자기가 어떤 권한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뭐 직무대리나 이런 쪽에 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게 되면은 뭐 원내대표인 그 권성동 의원이 대체를 하게 되는 그런 걸로 보이는데, 어쨌든 지금 이준석이가 또 김종인과 밀접한 관계죠. 김종인도 사실은 약간 수상합니다. 저는 좀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고, 김종인의 운명도 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이준석에 대한 징계는 이제 시작인 거죠. 얘가 6개월 당원권 이걸로 당대표를 사퇴를 안 하겠다고 지금 계속 묵리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20회 성상납 의혹,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성상납 문제는 다루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양희 원장이.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랬고 오후에도 고상용 단장한테 그 이준석에 대한 성상납 부분 이거를 그대로 윤리위에서 다루도록 해가지고 또 날리게끔 하는 것이 좋겠다. 예, 당원권 정지 6개월이니까 지금 성상납 문제는 다루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수사기관에 일단 보류한다는 의미도 있는데 이준석한테 기회를 주겠다라는 얘기죠. 나가라. 나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준석이가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얘는 이제 재심 청구랑 뭐 가처분 뭐 이런 전개를 하는데, 뭐 재심 청구는 이제 당규에 있는 권한이니까 10일 내에 재심 청구를 할 수 있지만, 만약에 이제 이게 가처분이나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윤리위원회 소명 자료가 법원에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원고 측 변호사들도 보게 되고 피고 측 변호사들도 보게 되는 거죠. 이준석이가 소명하러 들어가서 어떤 말을 했을까, 이게 정말 궁금한데 아마 윤리회의록에 적혀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법원에 올라가면 이준석은 이제 2번 죽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6개월 당원권 정지에 대해서는 뭔가 대응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원래 탈당 권유가 보다 바람직한데, 뭐 당대표고 뭐 윤리위원장이 또 사실 이준석이 안 친 사람이고 이런 걸 보다 보니 6개월로 줄어든 것 같습니다. 김철근이는 2년 받았죠. 참 이런 흐름도 되게 재미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이준석은 김철근이 1월 11일 대전에서 장모 씨를 만나서 성상납이 없었다는 사실 확인서를 받고 7억 원의 투자를 약속한다는 각서를 작성한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소명했지만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소명을 믿기 어렵다.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라고 결정했다. 믿기가 어렵죠. 상식. 이준석은 그 얼굴을 보면, 눈빛을 보면, 표정을 보면 얘가 거짓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 입은 거짓말을 해도 눈빛과 얼굴은 거짓말을 지금 못 하더라고요. 아직 그런 부분까지는 아직 보도로 단련된 놈은 아니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보였습니다. 예, 어쨌든 이제 회의록이 등장할 수밖에 없죠. 예, 그 중앙윤리위 제4차 회의 결과 이준석 징계사유. 이준석은 윤리규칙 4조 1항에 따라 당원으로서 예의를 지키고 사리에 맞게 행동하여야 하며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 이준석은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김철근 정무실장에게 사실 확인서 등 증거 인멸을 교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해 이준석은 김철근이 2022년 1월 11일 대전에서 장모 씨를 만나 성상납과 관련한 사실 확인서를 작성받고 7억 원 상당의 투자 유치 약속 증서를 작성해 준 사실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소명했다. 이게 알지 못한다고 소명한다는 말이 됩니까? 결국에 성상납 부분을 아예 질문도 못하게 막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윤리위는 사실 확인서 증거같이 이준석 본인 및 당 전체에 미칠 영향, 당대표와 김철근 간의 업무상 지휘관계, 사건 의뢰인과 변호사의 통상적 위임관계, 관련자들의 소명 내용과 녹취록, 언론에 공개된 각종 사실 자료 및 정무실장의 지위에 있는 김철근이 본인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7억 원이나 거액의 투자 유치 약속 증서의 작성을 단독으로 결정할 또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준석의 소명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이준석 당원은 품위 유지 위반을 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위원회는 징계심의 대상이 아닌 성상납 의혹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징계심의를 또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차례 있죠. 그 김소연 변호사 지금 김성진 법률 대리인을 하고 있는데, 그 참고인 진술조서를 작성했잖아요. 그 참고인 진술조서를 그냥 열람 등사해가지고 가져와서 제출하면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김성진 씨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접대를 했고 어디 접대를 했고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준석이가 다시 한번 해명을 할 수 있게끔 또 하면 되겠죠. 그때는 뭐 탈당 권유 등을 하면 되는 부분이라 김철근 정무실장은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은행을 해서는 아니한다. 타인의 형사사건에 사실을 확인서 등의 증거를 인멸했다는 의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철근은 성상납이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 확인서를 받았고, 같은 자리에서 장모 씨에게 7억 원 상당의 투자 유치 약속 증서를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사실 확인서와 이 약속 증서의 대가 관계를 부인하고 있다. 그건 뭐 본인의 생각이죠. 사실 확인서의 증거같이 이준석 사건 및 당 정체에 미칠 영향, 사실 확인서 위 약속 증서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작성된 점, 장모 씨의 녹취록 등에서 장모 씨가 김철근에게 위 약속 증서의 이행을 요구했던 점, 김철근이 위 약속 증서의 이행 요구에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관련자들의 소명 내용과 녹취록, 언론에 공개된 각종 사실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김철근의 소명을 믿기 어렵다라고 합니다. 이게 뭐 상식으로 판단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정말 중요한 것들이 또 하나 있는데,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이준석이 했던 수법이에요. 투자 유치. 그러니까 이제 직접적으로 돈을 받으면 문제가 되니까 투자 유치를 시킨다는 거죠. 제3자가 있다는 거죠. 이준석과 뭔가 세트로 돈을 받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번에 그 국민의힘 지방선거 공천에서 이준석이가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했을 거 아닙니까? 이 이준석이가 공천하는 과정에서 돈을 뭐 직접 받았을 수도 있겠지만 별도로 혹시 투자 유치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돈을 받은 바는 없는지 이걸 한번 봐야 되는 거예요. 아마 이것도 조만간 사고가 날 겁니다. 조만간 사고가 날 것 같고, 곳곳에서 이제 문제제기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준석이 이놈이 했던 행동이 정말 문제가, 제 와이프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20대인데 무슨 성상납이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성상납 의혹이 있지, 20차례나 지금 접대를 받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어린 놈이 벌써부터 그 장관급에 해당하는 그 사람들이 하는 나쁜 짓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20, 30대의 대표가 아니라 20, 30대가 지양해야 할 그런 놈이라는 거죠.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인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20, 30대로부터 벌어져. 전혀 그렇지 않는
정말 부끄러운 놈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이준석이는 당대표를 물러날 생각이 없다. 징계 처분을 보류시킬 것. 근데 보류시킬 권한은 이 친구한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본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권성동 이제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체제가 됩니다. 사고에 해당해서 거리가 아닌 거리가 되면은 이제 권한대행체제가 되는 것이고요. 이제 당원권 정지가 되면 사고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6개월 뒤에 이준석이 당대표가 되느냐 이것도 좀 웃기는 상황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준석을 임기 동안 날려버렸어야 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근데 이준석한테 기회를 준 거예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놈이 또 몽리를 부릴 경우에 20차례 성상납 의혹에 대해서 그 문제 제기를 하면은 완전히 날릴 수 있다. 완전히 날릴 수 있다. 이런 판단이 됩니다. 대통령 지지율 매우 부정적 높아. 굉장히요. 이놈이 생각할 건 아니죠. 이준석을 날려야 지금 그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준석을 날리고 부정선거 수사하고 여론조사 업체를 수사를 하면 자동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준석이는 온라인 입당을 독려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온라인 입당을 하십시오. 책임당원이 되셔서 조만간 이제 당권 경쟁이 있을 겁니다. 그때 지금 뭐 안철수, 김기현 뭐 여러 사람이 거론되고 있잖아요. 뭐 황교안 대표가 다시 한번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게 되도록 해야 되겠죠. 그때는 이제 부정선거가 없도록 막아야 되고 사실 또 윤심이 또 당권에 있어서는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데 또 역사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황교안 대표에게 결자 해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적어도 부정선거를 아는 정치인이 여당, 지금 현재 여당 정치 지도자가 돼서 싸그리 없애버리고 부정선거 특별조사위원회를 발족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얘는 더 이상 2030의 대표가 아니에요. 얘는 전혀 아닙니다. 얘가 당 대표가 되는 과정도 사실은 조사를 해야 됩니다.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말이 안 되는,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인류 역사상 될 수가 없는 마삼중, 마이너스 삼성 중진, 한 번도 국회의원 배지를 달지 못하는 30대가 당대표가 된 사례가 역사적으로 없었어요. 세계적으로 없었다고요. 그런데 얘가 갑자기 여론조사 1등 해가지고 됐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자체를 조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자체를 조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네. 펜코나 이런 쪽에 이준석 지지자들의 성향을 보면 대깨문 또는 중공, 조선족 이런 쪽이 많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펜코는 한번 싸그리 조사를 해봐야 돼요. 드루킹의 뭐 3탄, 제3의, 제4의 드루킹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입니다. 네,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날려버려야죠. 날려버려야 되고 또 있네. 예, 권성동의 직무대행, 당연히 직무대행이죠. 6개월이 있기 때문에 차기 지도체제. 저는 직무대행 체제를 빨리 끝나고 이준석을 빨리 사퇴시킨 다음에 당권 경쟁으로 빨리 가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이제 물러나라는 기회를 준 것이죠. 물러나라는 기회를 준 것이다. 예, 본인 징계를 보류할 권한은 없는 거죠.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기분도 안 되는 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이거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소추를 당한 바와 같이 이 중앙위원회의 그 규정, 그 결정은
이준석을 탄핵소추 시켜가지고 직무 정지를 시킨 것과 같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그렇게 판단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인테리어 디자인 JID님 감사합니다. 네, 저는 아직 정치인은 아닙니다. 근데 이준석은 정말 신기한 게요. 이제 제가 올리는 이 방송을 이제 잘라가지고 방송을 하기도 하는데, 이준석과 관련된 이런 식으로 나오면 처리가 중단되는. 그래서 이준석 이름을 올리면 이렇게 처리가 중단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놈의 뒷배가 뭐냐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현상. 네. 좀 신기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미 출장을 마친 FBI를 만났죠. FBI 국장을 만났습니다. 이 국장을 만난 한동훈. 근데 코로나 확진됐다고 합니다. 특별한 증상은 없는데 확진이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동향이고요. 그 다음에 저는 사실 뭐 이분의 몸짱, 저도 한때는 몸짱이었는데 우리 와이프가 언제 보여주냐 막 이러는데 이런 몸은 아니고요. 저는 이런 몸을 그렇게 좋은 몸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스테로이드 부작용이라는데, 저는 사실은 또 다른 백신 부작용 확률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뇌경색이죠. 지금 뇌동맥 협착 이런 부분은 백신 부작용의 일종일 수도 있어서 한번 해독을 할 필요가 있죠. 실제로 그렇게 나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뭐 아베 총리, 정철승 변호사가 문재인을 겨냥해서 이런 사이코패스를 5년 동안 몰랐다라고 이제 쌍욕을 했습니다. 지금 아베 총리의 사망, 산탄총 이야기가 문재인을 뜨끔할 겁니다. 문재인에 대한 그런 분노감이 있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이준석 징계로 부정선거에 탄력이 받을 수가 있다. 이준석이 이제 아웃되면 하태경이도 날려죠. 하태경이 날리고 빨리 이 후위를 도모할 수 있는 정치 지도자를 모아가지고 지금 제대로 된 대한민국을 바로잡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해야 되겠죠, 여러분? 네, 그리고 여러분들과 좋은 그림들을 한번 공유를 하려고요. 제가 이제 미술관 가서 본 사진들입니다. 가끔씩 이렇게 그림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자연도 보시면서 머리를 식히고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작가, 화가가 이 그림을 그리면서 들인 노력과 생각들을 보면은 또 달라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가끔씩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요즘에 제가 산책을 한 번씩 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산책을 할 때 그런 느낌이 있는 거야. 그 갑자기 이런 그 좋은 기운을 받아가지고 내가 다시 좋은 에너지를 남들한테 풍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도 자연과 이런 어떤 그림, 예술 작품들을 관상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영화도 잘 보시고, 우종찬 기자님이 또 만드셨죠. 윤길충님 감사합니다.
하나씩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차이나타운은 이제 없애야죠. 조금씩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가고 있는 것 같고 우리가 한 번씩 더 나아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 와이프가 또 이 책 덕분에 또 어디서 칼럼을 또 제의를 받았는데 은근히 칼럼 제의는 좀 받는 것 같아요. 좋은 책을 내서 그런가. 대중문화 이슈로 답하라. 지금 이현민, 김민정 변호사, 대중문화평론가 이현민, 예, 제 와이프 이름입니다. 대중문화 이슈로 답하다. 지금 베스트셀러에 떨어졌는데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우덕님 감사합니다. 예, 대중문화 이슈로 답하다. 예, 좀 잘 봐주세요. 한번 읽어볼 만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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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고 주말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또 뵙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